오늘 이 시간에는 지속적인 관광을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계시는 많은 제주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함께해 주신 귀빈 여러분들 먼저 소개해 올리고 진행할까 합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될 때마다 관광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만큼 큰 박수로 여러분 맞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주특별자치도 김희현 정무부지사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위원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도에서 열리는 제주포럼을 위해서 정말 많은 애를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선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계속해서 오늘 이 자리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김남진 본부장님께서 자리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먼저 거름해 주신 분들께 인사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김희현 정무부지사님의 환영사 먼저 청해 듣겠습니다. 무대로 모실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18회 평화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 행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김희현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우리 제주 포럼이 이제 아시안 플러스 알파 태평양 시대를 지나서 또 인도 태평양 시대와 이제 함께 하려고 하는 아주 위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포럼입니다. 그 더 넓어진 시장에서 앞으로 제주의 관광이 어떻게 더 나아가고 진행해야 될 건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런 지혜를 모으는 자리를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특히 주제 발표를 해주시는 우리 한라대 문성준 교수님과 자장을 맡아주시는 한국관광학회 우리 고계성 회장님, 또 토론에 참석해 주시는 정승훈 교수님, 또 송상섭 회장님, 신학선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에 우리 제주 관광을 또 더욱더 도약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이승화 문화관광체육위원장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더욱더 뜻깊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이선화 ICC 대표이사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셨고, 또 우리 관광협회 김남진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이 세션의 의미가 더욱더 크고 폭넓게 진행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제주관광은 무한 경쟁 시대로 돌입했습니다. 1,500만 관광 시대가 있었는데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다양한 해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 위주로 우리가 관광 시장을 이렇게 겨냥했다가 우리가 겪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다양성을 가지고 아시안 플러스 알파가 다시 인도 태평양을 넘어서 아랍까지 관광 시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오늘 포럼을 진행하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관광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또 ESG 산업 경영에 관련해서 변화를 촉진하는 하나의 트렌드 마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침체되었던 관광 시장이 다시 열린 지금, 제주는 과거의 영광은 뒤로 하고 변화된 세상에 맞춰서 초심자 입장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가야 하겠습니다. ESG 개념은 단순하게 경영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소비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제주 관광의 방향성을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제주의 특별한 매력과 색을 어떻게 입히느냐 하는 게 더욱더 중요하고, 또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제주도정에서는 ESG 기반 친환경 관광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제주형 ESG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실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워킹그룹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문성정 교수님과 또 정승훈 교수님께서도 함께 해주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또 특히나 드림타워, 또 신화월드 등 복합 리조트를 대상으로 한 ESG 경영 사례가 소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제 발표에 대해서 토론자 플로어에서 좋은 제언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주신 고견들을 모아서 실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제주관광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고 힘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도 제주관광의 미래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과 고견을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 제주관광의 미래는 반드시 밝게 돌아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보다 글로벌한 제주의 관광 산업을 위한 중요한 세션을 함께 마련해 주셨습니다. 김희연 정무부지사님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자리해 주신 이승하 위원장님께서 축하 인사 말씀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위원장 이승하입니다. 먼저 제18회 평화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에서 인도 태평양 지속가능한 관광으로의 도약, ESG의 이 관광 도약에 대해서 이 세션을 마련하게 돼서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시는 우리 주제 발표하는 우리 한라대학교 문성정 교수님, 그리고 토론회에 참석하시는 한국관광학회 고계성 회장님, 그리고 제주대학교 정수훈 교수님, 관광학회 송상섭 회장님, 그리고 한양대학교 신학승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관광의 전문가라고들 인정하죠. 우리 김혜연 정무부사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선아 대표님, 그리고 오늘 협회뿐만 아니라 제주 관광 가족분들이 참 많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 분야에 대해서 ESG 경영에 대해서는 참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관광공사나 관광학회에서도 이쪽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갖고 각 분야 업계에서도 실천 과제들을 하나하나씩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주도도 탄소 배출을 감소할 수 있는 생태 관광에 대해서 각광을 받고 있고요. 최근 설문조사를 보면 제주를 방문하는 이유가 단순히 관광 체험을 떠나서 자연 경관, 그리고 오름, 그리고 올레길 등 이런 생태 관광에 대해서 제대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제주도에서도 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션을 통해서 제주도가 정말로 ESG 경영을 통한 제주 관광을 도약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좀 심도 있는 논의를 갖고 이게 결과를 도출해 주시면 그 도와 함께 의회에서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도의회에서도 함께 손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세션 시작해야 될 텐데요. 또 이렇게 귀한 분들 함께 해주신 만큼 잠시 기념 촬영하고 저희 세션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소개해드린 네 분과 그리고 잠시 후에 세션 함께 해주실 좌장님, 연사 여러분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김희영 정무부지사님, 그리고 우리 이선아 제주국제 컨벤션 센터 대표이사님, 이승하 위원장님, 그리고 김는진 본부장님, 세션에서 함께 해주실 좌장님과 연사 여러분들도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번 세션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에 이렇게 멋진 제주 포럼이 이곳 제주 컨벤션 센터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주의 평화 또 제주의 관광을 위해서 함께해 주십시오. 너무 딱딱하죠? 네. 한국 분들이시니까 우리 화이팅도 한번 할까요? 우리 관광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으로의 도약을 위해서 네, 오른손 들고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인도 태평양으로 넘어가는 우리 제주의 관광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천천히 자리로 모시겠고요. 연사 여러분들과 좌장님들께서는 뒤쪽에 자리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바로 저희 세션 진행할 예정이어서 저희 세션의 좌장님과 연사 여러분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저희 이제 인도 태평양 지속 가능한 관광으로서의 도약 세션을 진행을 할 텐데 좀 전에 부지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제주에서 또 대한민국으로 또 아시아권으로 아랍으로 인도 태평양권으로 계속해서 함께할 예정입니다. 한 분 더 모시겠습니다. 연사 여러분들과 그리고 좌장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함께 갖겠습니다. 세션 진행되는 동안 관심 가져주시고 제주의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세션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끌어주실 좌장님 소개해 드릴 텐데요. 고계성 한국관광학회 회장님께서 좌장 맡아주시겠습니다. 현재 경남대학교 관광학부 교수로 재임 중이시고요. 지난 3월부터 국내외 회원수 8천여 명에 이르는 한국 최대 관광학술단체죠. 한국관광학회 회장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좌장님께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경남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고계성입니다. 말씀 들으신 것처럼 저는 지금 한국관광학회에서 올 3월부터 회장으로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간만에 제가 고향에 오니까 반가운 얼굴도 뵙고요. 또 이렇게 굉장히 주변에 따뜻한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기분도 좋습니다. 특히 18년 된 바로 이 제주 포럼에 또 이렇게 좌장으로서 기회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 세션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ESG란 큰 주제, 화두를 갖고 시작을 합니다. 관광 생태계, 저탄소, 전략, 굉장히 많은 조직과 기관에서 다루고 있는 큰 주제입니다. 특히 아마 입도 수단이 항공기, 그 다음에 배편을 이용해만이 들어올 수 있는 이 제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ESG가 굉장히 고민거리이고 그리고 같이 또 극복해야 될 그리고 같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뭔가 대안을 찾아서 해법을 제시해야 되는 큰 분야라고 여길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런 차원에서 ESG 주제로 해가지고 발표자, 그 다음에 토론자 이렇게 모셨습니다. 자, 우선 여기에 발표자와 토론자를 제가 먼저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부터 제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제주 한라대학교에 계시는 문성종 교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잠깐 부연 설명드리면요, 문성종 교수님께서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을 또 역임하고 계시고요, 제주상공회의소 지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으로 또 활동하고 계십니다. 교수님의 주요 연구 분야는 생태관광, 특히 또 축제 행사 기획이 되겠습니다. 저와 또 뭐 개인적으로도 한 20여 년 이상을 같이 관광 분야에서 많은 또 논의를 해오시는 저의 뭐 또 멘토라고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 왼편에는요, 제주에는 제주관광학회가 있습니다. 관광에 어떤 전공하시는 연구자들, 그 다음에 학위를 위해서 또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이외에 관광산업에 또 종사하시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께서 모임을 이루셔가지고 제주 관광의 여러 가지 연구 기능 외에 다양한 산업의 현장들을 문제를 찾고 해법을 제시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아주 유명한 또 학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상섭 제주관광학회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도 교수로서도 활동하고 계시고요, 제주상공회의소 상임위원도 하시고 제주도 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이사, 특히 현재 한림공원 대표 이사직으로서도 현장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또 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토론자는요, 제주대학교에 계시는 정승훈 교수님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승훈 교수님은요, 제주연구원에서도 오랫동안 활동을 또 하셨고요, 선임연구원으로 취직도 하셨습니다. 연구 관심 분야는 지역의 관광개발, 관광정책, 지속가능 관광입니다.
특히 관광개발과에 재직하시면서요, 여러 가지 또 지속 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토론자는요, 서울에서 오셨습니다. 한양대학교의 신학승 교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신 교수님은요, 외국에서도 교수로서도 많이 활동을 하셨죠. 영국에 있는 서리 대학교에 또 근무하셨고요. 미국 또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최우수 박사 졸업생, 대단하십니다. 최우수 또 박사 연구자상도 수상하셨고요. 주요 연구 분야는 관광 혁신, 또 디지털 기술 융합, 지역 관광 개발, ESG 관광입니다. 특히 우리 신 교수님은 사시는 곳이 또 비록 활동 장소는 서울이지만 사시는 곳은 또 제주라서요. 자주 오시죠? 예.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본 세션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임성준 교수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주한라대학 문성준입니다. 사실 그 저탄소 관광에 대해서는 뭐 박근혜 정부부터 계속해 왔었고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제 요즘에 화두가 되는 게 이제 그 알리백, 2014년도에 알리백 그 가입 기업들이 많이 생기면서 뭐 삼성전자도 작년에야 가입을 했는데, 이제는 ESG 기반에 기반하지 않으면 모든 산업이 힘들어지겠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 제주관광 기업 그 IR, 그러니까 인티그레이트 리조트인 그 드림타워하고 신화역사 JSW하고 같이 해서 한번 거기에서는 지금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나, 그런 걸 보면서 제주 관광 ESG 기반 저탄소 관광 전략에 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속 가능한 미래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실천이 필요한데요. ESG 개념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궁극적으로 기후 변화뿐만 아니고 온난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다음에 그 ESG 개념이 사실 기업에 있습니다. 기업에 있는데 이 기업을 평가할 때 재무 평가를 주로 하는데, ESG를 통해서 비재무 쪽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 때문에 ESG 개념이 기업에 들어오면서 정부에서도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마련했고요. 제주는 뭐 카본 프리 아일랜드부터 지금 그 오영훈 도정에서는 수소 경제, 그린 수소 아일랜드를 발표를 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그 관광 산업의 ESG를 보면요, 사실 관광 산업이 우리가 배울 때만 해도 굴뚝 없는 산업입니다. 굴뚝 없는 산업으로서 굴뚝이 없이 엄청나게 그 경제적 효과를 갖고 온다 그랬는데, 굴뚝이 없어도 여기저기서 탄소 배출도 하고 엄청나게 굴뚝에서 있는 배출보다 더 많이, 왜냐하면 특히 우리 제주도는 특히 아일랜드이기 때문에, 아일랜드는 항공기가 탄소 배출이 제일 많거든요. 그 다음에 배,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데, 그 지역관광 사업체의 지속가능한 선장 기반을 조성하면서 장애인 고용 유지를 하는 착한 사업장이 생겼고요. 친환경 자원 순환 생태계 조성 업무 협약을 통해서 그 관광 기업이 사회적 책임에, 그러니까 실은 지금까지도 아직은 우리 제주도에 그 ESG 개념으로 하는 리조트가 두 군데 말고는 좀 많이 없습니다. 주로 CSR 개념입니다. 이제 그 사회적 책임에 대한 것만 생각했지 이 ESG 개념을 잘 도입을 안 했는데, 하여튼 한 2, 3년 전부터 ESG 뭐 5성급 호텔부터 이 그 IR 그 리조트까지 다 이 그 ESG 개념을 도입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관광 산업에 있어서 8대 주요 ESG가 있는데, 그 환경 면에서는 기후 변화, 수자원, 에너지, 폐기물 처리가 있고요. 사회적인 면에선 공공만 관리, 지역사회 임직원의 이제 지역사회에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그 다음에
가버넌스에서 지배 구조는 이제 기업 지배 구조뿐만 아니고 이제 투명한 경영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미래관광 산업의 4대 핵심 ESG는 생태계 파괴 방지라든지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생물 다양성 및 자연경관 유지뿐만 아니고 그 지역의 전통 문화를 지키는 것도 이 환경으로 보고 있고요. 여행지 상품성 및 지역 가능성에 대한 기후 변화 영향 관리, 그다음에 여행 안전 및 고객 보안 같은 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 산업의 ESG는 환경 보전, 안전 여행, 고객 보안 강화, 상생 및 윤리 경영이 있는데 환경 보전 면에서는 업무 환경 및 실은 이제 그 외국에 우리가 지금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있어서 지속 가능한 관광으로 가기 위한 ESG 기반 저탄소 관광 전략을 얘기하고 있는데 인도 태평양 지역뿐만 아니고 아세안 알파 쪽의 그 리조트들은 미리 이미 그 ESG 경영을 도입한 회사들이 많습니다. 우리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탄탄하게 ESG 기반 저탄소 관광 전략을 탄탄하게 해서 그 아세안 알파 지역에 좀 풀어주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팬데믹뿐만 아니고 엔데믹이 있어서 그 사회적 책임이 지역 주민뿐만 아니고 관광객에게도 이 기업에서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버넌 지배구조에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근로환경 조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이사진의 그 전문성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투명한 그 경영 지금 우리 부지사님도 오시고 그 도의회 위원장님도 오셨는데 이 두 분야에 계신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관광 산업에 있어서 특히 제주 관광 산업에 있어서 종사원들이 저임금 환경 이 근무 환경이 아주 열악한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고임금으로 높이고 지사님도 그 얘기를 계속 하던데 왜냐하면 관광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직률이 많고 하는 게 이제 임금부터 근무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ESG 경영을 통한 투명한 경영을 하면 이 어떤 양질의 이 근무 조건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서 하는 ESG는요, 지금 우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도를 대상으로 친환경 여행을 위한 우도 디지털 서약서 개발 및 구축. 이거는 팔라우 서약의 이 일환으로 좀 벤치마킹해서 한 건데 팔라우 서약은 관광객 그 자신이 그 팔라우를 보호하고 친환경 이 관광객이 되는 이런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도에서 시작했지만 우리도 이제 전체 우도나 가파도 이쪽 섬 지역에서 하다가 전체적으로 우리 제주도 서약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기반 다회용컵 자원순환 시스템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 플라스틱 투명 페트 자원순환 시스템 운영도 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도를 테스트 베드해서 그거를 이제 우리 본섬인 제주도에서 우도에서 했던 이 친환경, 저탄소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실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이스 쪽에서는 미리 이제 마이스 지속 가능한 분야 ISO 2012를 취득했는데요. 21년에. 그러니까 마이스에 참석하는 주최자들한테 이런 행사 개최와 지속 가능 보고서를 작성했습니까? 참가자들한테는 렌트카 이용 시 전기차 이용했습니까? 호텔 침구. 그러니까 호텔에서 이제 제일 이제 침구하고 타월 같은 걸 재사용하는 걸 우리가 이제 호텔 쪽에 친환경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 그다음 참가 기업의 식자재 메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자제품 사용했습니까? 이런 거, 베뉴 같은데도 이제 자연문화유산 보호 방침을 준수해 방문지를 방문했습니까? 이런 그린 마이스 전략을 제주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 ESG 기반 저탄소 관광 이 데스티네이션 장소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좀 이 제주에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신경 쓰게끔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주도 ESG 활용해서 거의 좀 친환경 쪽인데요. 올레에서 이런 일을 하고, 그다음 이니스프리 모험재단에서 오름가치 보존 사업 같은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IR 쪽에서는 어떤 이 ESG 그 경영을 하고 있나? 먼저 드림타운입니다. 드림타운은 교육, 사회문화, 환경 개선, 복지 개선, 지역 경제 면에서 이 ESG 경영을 하는데, 단지 이제 그러니까 이 지배 구조에 대해서는 뭐 물론 이제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좀 투명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 면에서는요, 시한문고 캠페인이라든지 휴먼 르네상스 아카데미, 드림타워 카지노 딜러 아카데미 하면서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 사회문화에서는 제라진 소년소녀 합창단을 지원하고 청년 작가 기획전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 환경 개선 면에서는 친환경 자원순환 생태계 조성 업무라든지 흙천 정화 활동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복지 개선 면에서는 이제 독립노인 요양원 휠체어 교체라든지 취약계층 지원, 그다음 지역 경제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센터 업무 협약 체결뿐만 아니고, 그리고 이제 드림타워에서 또 이제 지역에 행사할 때, 제가 이제 저번에 고등학교 이제 행사를 했는데 그때도 이제 좀 이 드림타워하고 가까운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지역의 사회적 책임, CSR 쪽에 하고 환경 쪽에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화월, 그리고 이제 친환경 경영에 있어서 친수처리 시스템과 친환경 주차구역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신화월드입니다. 신화월드는 교육과 에너지 전략, 환경 개선, 사회 공헌 쪽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료로 그 역량 도민 대상, 학생 대상 역량 교육을 하고 있고요. 통합 리조트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고등학교 연계해서 카지노 직업 훈련 채용 및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공헌에서는 장애인 고용 유지 착한 사업장으로 이제 신화월드가 됐고, 그다음 행복 나눔 김치 행사라든지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위원회와 협약을 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전략 면에서는 태양광 발전을 지금 하고 있고요. 공기 여론 히트펌프라든지 음식물 처리기, 우산 물기 제거기, 뭐 이건 뭐 거의 다 하는 거지만, 이거 에너지 전략과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R 쪽에 그 복합 리조트 쪽에 낭비 부분이 제일 많은 게 어디냐? 전력과 일회용품과 물, 음식 등이 있는데, 전력을 이제 전력 소모가 IR이 왜냐하면 복합 리조트가 궁극적으로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 카지노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지노가 있기 때문에 카지노에서 쓰는 뭐 카지노 기구뿐만 아니고 카지노에 투숙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그 전력 소비가 제일 많은데, 이렇게 미국의 MGM 같은 경우, 라스베가스 MGM 같은 경우 호텔 태양광으로 다 전환을 했고요. 그다음 강원랜드 같은 경우도 태양광 기반 신재생 에너지 적극 도입을 해서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강원랜드가 ESG를 일찍 도입해서 ESG 경영 대상은 아니지만 상도 받고 하는데, 이제 제주 IR들이 조금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에너지 전략형 전구를 라스베가스 샌즈 호텔 같은 데는 전부 이제 교환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갤럭시, 마카오 갤럭시 같은 경우는 매달 첫 번째 화요일마다 1시간씩 외부 조명 소등을 하고, 그다음 전기 셔틀 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이 있는데요. 이제 MGM은 종이 빨대, 대나무 스틱, 플라스틱 테이크아웃 용기를 섬유 기반으로 하고,
그다음 메리지에 전하는 자재의 양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각구역에서 폐기되는 모든 자재는 분류 시설에서 수작업하고, 그다음에 조금 리조트, 이제 이 떨어진 리조트들, 예를 들어서 몰디브라든지 이런 데서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제 그 플라스틱 사용보다는 병을 이용해서, 병도 바로 그 이제 다 사용한 다음에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다 부신 다음 다시 또 병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이 친환경 프로그램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재활용 프로그램에 있어서요. 이건 저 호주의 Great Barrier Reef 사례인데, 친환경 제품 및 생분해가 가능한 용품을 사용하고 일회용 포장 남용 금지를 호주하고 뉴질랜드가 여기에 대해서 되게 아주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하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들어갈 때부터, 왜냐하면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슬로건이 Pure 뉴질랜드입니다. 아주 순수한. 그렇기 때문에 뉴질랜드나 호주는 그 자연환경 보호에 있어서 가장 앞장선 나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물 사용량이 재활용에 있어서요. 이제 윈 리조트나 MGM 리조트 ESG 경영 사례인데, 윈 라스베가스는 그 스마트 기술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서 누수 제어 및 수리, 기능적 기준에 따른 물 사용량 측정, 물 효율성 장비 및 기기의 우선.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IR이라든지 ICT라든지 그 인공지능을 이용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우리 제주도에서도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다음 MGM도 이제 이런 그 물을 절약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음식 부지인데요. 음식은 MGM 리조트 같은 경우는 지역 음식 기부 프로그램이 있고, MGM 리조트 음식물 재활용 체계도 이렇게 갖고 있고요. 그다음 푸드 마일리지가 이제 중요한 건데, 우리 그 제주도 IR 같은 경우 이제 다양한 음식을 하기 때문에 그 음식을 아주 중남미에서 아보카도 같은 경우 중남미에서 오고 이런 그 마일리지가 엄청나게 긴 이 제품들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ESG 경영을 하게 되면 이런 푸드 마일리지에서 바로 지역에서 이제 친환경 그 농축산물, 그다음 농수산물을 만들어서 바로 이용하는 이런 것들도 ESG 경영의 음식 분야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주방 그 ESG 기반 저탄소 관광 제언으로 보면요, 제주 방객 여행 여정에서의 여행 탄소 배출 관리 및 상세 활동을 제안하는데, 특히 관광 전에 탄소, 내가 관광을 다니면서 어떻게 탄소를 배출하지? 이런 그 탄소 배출량 계산하는 걸 우리가 미리 만들어서 관광객들한테 주는 게 있을 거고요. 여행 중에는 숙박 렌트카 관광 프로그램에 연계한 탄소 상세 프로그램을 하고요. 그 여행 후에는 상세활동 참여 방문객 대상 친환경 여행자 인증 이벤트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오영훈도정에서 2040 플라스틱 제로 및 ESG 관광 선도를 위한 친환경 여행 서약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플라스틱 제로뿐만 아니고 궁극적으로 이제 친환경 그 팔라우 서약 같은 그다음 우두 디지털 서약에서 우리가 하고 있지만 제주 지속 가능한 관광 서약이라든지 관광객들한테 이런 것들을 하면서 관광객들한테 탄소 배출을 내가 이 관광을 다니면서 이 탄소 배출이 이렇게 많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고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얘기하겠지만 이런 탄소 배출을 줄이는 캠페인이라든지 컨테스트를 해서 자기가 관광을 다니면서 이렇게 탄소 배출이 줄었다는 걸 자랑할 수 있는 이러한 관광 환경이 조성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ESG 기반 제언에서 ESG 실천 기업들은 환경 사회 문제 등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요. 특히 관광산업, 자연과 문화유산 등을 활용해서 자원 소비, 에너지 사용, 폐기물 관리 등 환경이 큰데
기업의 이미지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ESG 실천을 적극 활용해야 되고, 나머지 뭐 현재까지 그 ESG 도입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도 구체적인 그 정량적 목표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이 뭘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탄소 배출량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관광 행동은 조금 줄여야 된다, 지양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고요. 무엇보다도 ESG 도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관광 사업체 대상 매뉴얼 개발을 통해서 제주 ESG 기반 맞춤형 관광 이니시티브 확보를 추진해야 되고요.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이제 만들어서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의무화, 규제 이런 식의 그 저탄소 ESG 경영이라든지 저탄소가 아니고 자발적인 탄소 중립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제주도와 도의회의 몫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이 아니고 이 관광 이 ESG 기반 저탄소 관광 전략을 트라이앵글 쪽으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그래서 관광 기업과 관광객과 지역 사회 이 삼각 구도가 완벽할 때 우리는 ESG 기반 저탄소 관광 그다음에 미래의 지속 가능한 관광으로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관광 기업에서 궁극적으로 ESG는 관광 기업에서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 관광 기업에서는 저탄소 관광 사업체 인증제 도입을 해서 이것을 해서 이 관광객들한테 이 호텔은 아니면 이 여행사는 저탄소 관광 사업체입니다. 할 수 있게 하고요. 그 기업이 ESG 경영 전략 수립해서 우리가 이제 ES는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 G 쪽이 조금 지배구조 쪽이 조금 문제인데 이렇게 투명한 경영, 뭐 이사진의 전문성 이런 것들을 갖고 이 기업의 수익성을 높여서 그 수익성이 그 종업원들한테 낙수 효과가 하게끔 떨어지게끔 이제 우리가 좀 보면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푸드 마일리지를 적용해서 이 관광기업 같은 경우는 관광 뭐 IR 리조트라든지 호텔이라든지 다른 데서도 푸드 마일리지를 좀 그 탄소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해서 그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을 바로 사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고요. 관광객 입장에서는 저탄소 관광 참여를 유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leave no trace, 그러니까 흔적 없이 관광 다니기, 제주도에 와서 흔적 없이 관광을 다닐 수 있게끔 우리가 그런 기반을 조성해야겠죠. 그래서 leave no trace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하겠고요. 환경인식 개선 홍보 강화가 필요하겠고, 저탄소 관광 컨테스트,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뭐 유명 블로그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이 제주도에서 저탄소 관광 컨테스트를 해서 가장 탄소 배출이 적은 사람한테 뭐 상금 100만 원, 500만 원을 준다. 그러면 엄청나게 저탄소 관광에 참여하는 관광객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에코스코어 투비 에코투어리스트, 그러니까 이 친환경 그 생태 관광객들을 위한 이 생태 점수도 마련을 해서 내가 진짜 생태 관광을 위해서 제주도의 지역 자연 환경과 문화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뿌듯함을 주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그렇다고 지역 사회가 ESG에 배제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 사회도 친환경 농업 및 생활 쓰레기 절감 전략이라든지 매뉴얼에 따른 그 구체적 홍보를 좀 지역 사회에 해야겠고요. 환경 인식 개선을 위한 지역 사회 캠페인과 ICT 뭐 아니면 AI와 연합한 융복합 저탄소 실현을 위해서 스마트 기반 서비스를 좀 지역에 이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 기반 서비스라면 이제 농업 같은 경우 스마트팜을 이제 해서 거기에서 스마트팜에서 나오는 친환경 제품을 기업에 주고 우리 궁극적으로는 관광객들도 할 수 있게끔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는 ESG 기반 저탄소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서 관광객, 관광기업,
지역 사회가 함께 만드는 상생 모델 구축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줄 수 있는 미래 관광은 어떤 건가?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속 가능한 미래 관광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ESG 기반 저탄소 관광을 했을 때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제 목표는 모두가 행복한 저탄소 관광,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관광 인식 제고, 저탄소 관광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신저탄소 관광 산업 육성, 저탄소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돼서 특히 이제 도의회에 비탁하는 건 조례를 만들어서 교육 매뉴얼 도입으로 ESG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좀 필요하겠고요. 관광객 대상 그 저탄소 관광 전략 컨테스트를 내서 관광객들한테 저탄소 Leave no trace, 흔적 남기지 말고 관광을 다녀라, 탄소 배출하지 말고 이런 것들 좀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제주형 ESG 기반 저탄소 관광 성과 지표를 도입했으면 합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문성준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발표자는 오늘 이제 혼자 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또 준비하신 내용도 많고 해서 제가 넉넉하게 시간을 좀 드렸고요. 다소 요 시간 조정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요. 원래 그 토론자 분들한테는 15분씩 시간을 드렸는데 그러지는 못할 것 같고요. 한 10분 정도씩 시간을 드리고요. 또 이제 여기 오신 우리 또 플로어에서도 질의를 좀 듣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문성정 교수님 많은 내용을 지금 포괄을 하셨고요. 궁극적으로는 어떤 그 지역에 특히 제주의 그 기반 저탄소 이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관광객, 지역 주민, 관광 사업체 모두가 일심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어느가 도에서 정한 방향타에 따라서 같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돼야만 아마 이 제주의 관광 생태계가 보존이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미래 세대에도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한 가지 제가 좀 더 덧붙인다 그러면 아마 제주에는 또 굉장히 많은 또 민간 쪽에서도 관광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더불어 가지고 이렇게 공조할 수 있는 기회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우리 제주관광 학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송상섭입니다. 제가 이런 토론 자리에 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말을 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맨날 마지막에 얘기하면 앞에서 좋은 말 다 해버려가지고 말할 기를 많이 빼먹고 그랬는데, 어떤 우리 문성정 교수님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준비한 내용과도 비슷한 게 많은데 참 좋은 제안들 그리고 사례들을 잘 정리를 해주셔서 정말 잘 들었습니다. 팔라우 서약을 들으니까 갑자기 제가 준비해온 건 아니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팔라우를 제가 갔을 때 팔라우 서약을 했는데 그게 그냥 무슨 서약서를 쓰고 사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여권에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럼 거기 이제 1번 2번 쭉 써주면 밑에 사인하고 지키겠다 이런 건데, 그거는 아까 제안에도 나왔지만 굉장히 제주도도 할 필요가 있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또 뭐 외국인 대상이 외국인 대상, 내국인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거기서 또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것은 바다 해수욕장을 가는데 선크림을 바르면 바다에 못 들어갑니다. 거기. 네, 그래서 앞에 지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선크림을 다 물로, 큰 물통이 있거든요. 물로 다 씻어서 확인받고 들어갑니다. 바다에 갈 때. 그래서 그 선크림의 그 화학 성분이 무슨 그 산호를 산호를 안 좋게 한다고 그래서 그걸 규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제주도 바닷가 해수욕장에 들어갈 때 그렇게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예,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이용객이 아니라 거기 주민들이 먼저 반발하지 않을까요? 예, 아직도 그만큼 우리가 환경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좀 뒤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전에 팔라우 대통령께서 제주도에 와서 했던 말 제가 자주 인용하는데, 섬은
환경이 경제고 경제가 환경이다. 그 말을 한번 새길 필요가 있겠다. ESG에서 굳이 따지자면 E라는 E에 해당이 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좀 덧붙여서 한 가지, 이거 뭐 ESG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말씀을 좀 드리면, 입국할 때 도장 찍잖아요. 도장. 그냥 제주도에 입국할 때 제주도 도장을 받잖아요. 여권에 외국 나가 보시면은 받는데 팔라우의 그 도장이 해파리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난 제주도에 들어올 때 외국 사람이 이 여권에 찍어주는 도장 모양을 뭐 제주도 모양으로 하든지 뭐 이렇게 돌라르방 모양으로 하든지 그렇게 좀 해서 몇 월 며칠 입국했다 이런 걸 딱 찍어주면 어떨까. 작은 거지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간 좀 주시니까 내가 첫 번째니까 그걸 들어올 때 뭘 하냐면요, 아주 간단한 설문조사를 합니다. 거기 입국 카드 같은 데 있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구 통계학적 조사, 아주 간단한 문항 한 4가지 5가지 정도를 적고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주도에서 협회에서 관광 통계를 내고 있지만 굉장히 정확한 통계를 나올 수 있는 어떤 기반 그 데이터가 거기서 수집이 될 수 있다. 그런 것까지도 좀 느꼈는데 제주도가 굉장히 본받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팔라우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네. ESG가 참 저희 제주관광학회에서도 이 ESG를 주제로 다룬 적이 있고 또 한국경영학회 제주지회에서도 ESG를 주제로 세미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ESG가 뭔지는 사람들이 대부분 좀 인식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ESG하고 MSG하고 헷갈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기업들이 뭘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는 감이 오는데 문제는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되지? 여기 가면은 좀 어려운데 그런 기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업의 사례 중에서 드림타워 예를 좀 많이 들으셨는데 드림타워가 하는 거는 ESG라는 단어가 생겨나기 전에, 그러니까 활성화되기 전에 이미 그거를 드림타워라는 사업을 하겠다고 할 때 이미 그거 약속을 한 겁니다. 사회공헌을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굉장히 앞서간 거죠. ESG 측면에서 보면은. 그래서 그게 이제 그거는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제주도하고 약속을 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게 이제 ESG로 오히려 그 기업이 ESG 활동을 많이 하는 걸로 다시 재포장이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약속을 했든 뭐 기업이 했든 뭐 어쨌든 사회적으로 공헌하는 ESG 3가지에 대한 어떤 그런 활동을 기업이 한다는 것은 그건 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주도의 기업체들이 보면 여기 협회 이제 여러분들이 와 계시지만은 직원 5명 이하의 굉장히 영세한 업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ESG가 뭔지는 아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 이거에 대한 주춤하는 것도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하고 있는 복합 리조트 같은 좀 큰 대기업이나 이런 큰 사업체에서 먼저 좀 리딩을 해주고, 그리고 제주도의 어떤 관광국을 중심으로 한 행정, 그리고 관광공사 이런 데서 이제 리딩을 해주고 그거를 확산시키는 데는 이제 협회나 이런 데서 역할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좀 더 좋은 성과들이나 어떤 사례들이 확산돼서 좀 전파되는, 그렇게 좀 역할을 좀 나눠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공사에서도 지금 ESG에 대해서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한국관광공사 그리고 제주관광공사에 대한 사례를 잠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2년 1월 달에 이제 한국관광공사 KTO에서 뜨는 관광에는 이유가 있다, ESG 관광의 모든 것이라는 책을 발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총 3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파트가 자연과 인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친환경 여행, 그다음 두 번째 파트가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는 지역 상생 여행, 세 번째가 두 여행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연대와 협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부 정책과 제도 개선, 이렇게 3파트로 해서 해외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ESG 관광을 어떻게 관광 분야에 접목시키고 이것들을 확산할 거냐, 지속 가능한 관광 산업을 위해서 우리가 뭘 준비하고 실천해야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사례를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지침서가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주도 내려와 보면 제주 관광학회가 굉장히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는 ESG 경영 2021년부터 이미 ESG 지역 관광 선포식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ESG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미리 하고 그거를 이제 선도적으로 이제 선포식을 통해서 이제 출범을 시켰는데, 작년에는 이제 ESG 경영 자문위원회를 출범을 시켰고, 그리고 이 분야에서 환경 분야에서는 청정 제주를 지키는 환경 관리인의 역할, 그리고 S 사회 분야에서는 관광객에게는 안전과 만족, 지역 사회는 사회 문화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는 교량적 역할을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지배 구조 부분에서는 제주관광공사 조직 스스로를 관리하고 더욱 발전적 조직으로 투명하고 윤리 경영에 앞장서는 셀프 관리 체계가 강화하다고 스스로가, JTO 스스로가 진단을 하고 ESG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환경을 보존하는 착한 관광, 그리고 동반 성장 관광, 지역과 사람을 소중하게 존중하는 관광, 그리고 ESG가 내재화된 착한 기업으로 거듭나는 전략을 4가지 전략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실천 과제들을 이제 쭉 뽑아냈는데, 아까 이제 발표 자료에 나왔던 거하고 이제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친환경 저탄소 관광 활성화, 친환경 관광 스노우볼 확산, 함께하는 글로벌 관광 시장 개척, 상생 협력의 일자리, 관광객 안전 안심 수용 태세 확립, 인권 경영, 사회 공헌 확대, 신뢰와 혁신의 책임 경영, 반부패 청렴 윤리의 조직 문화 등을 과제로 도출을 해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ESG라는 게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앞으로는 이걸 우리는 언제 뭐 좀 이렇게 좀 삐대다가 좀 나중에 보면서 눈치 보면서 할까 말까, 이게 아니라 이제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다. 이거는 안 하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좀 심어줄 필요가 있겠다. 그런 거가 있고, 모든 기업이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우리는 규모가 작으니까 좀 유예 기간이 좀 법으로 아까 하는 게 아니니까 뭐 좀 이렇게 더 있다 해도 되지 않을까, 이게 아니라 기업이 그러니까 규모 작다 크다, 경기가 좋다 안 좋다, 이런 거를 따지지 말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기업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도 뭐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주변에도 좀 이렇게 자꾸 그런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건데 이게 ESG에 들어가는지 마는지 모르는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따지고 보면은 그게 ESG야. 지난번에 우리 뭐 동네 체육대회원들 같이 그거 ESG S에 들어가는 거야.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잘 그런 거가 기존에 누가 ESG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부터 계속 했던 건데, 그게 ESG에 어디에 해당되고 어떤 지표에 들어간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게 엮어주는 역할, 그런 역할들을 이제 좀 그런 거는 좀 선도하는 공사 쪽이나 이런 쪽 행정에서 해주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시간이 지금 좀 남았나요? 없습니까? 간단하게 딱 제안사항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에는 상공회의소나 제주관광공사나 관광협회, 뭐 스타트업협회, 창조경제혁신센터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들을 통해 가지고 ESG 기업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대표들을 중심으로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세미나, ESG에 대해서 세미나도 하고 포럼도 하고 좀 이런 거를 좀 알리고 어떻게 실천하면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기회를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2번째는 제주도 문화상, 상공대상, 관광대상 이런 어워즈 사업들을 많이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뭐 경제 분야, 무슨 분야가 있는데 거기 ESG 분야를 추가를 해서 ESG 쪽에 기여가 있는 그런 기업들이나 기업자에게 수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야를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 좀 더 나가면 ESG 대상 뭐 이런 거를 신설을 해서 그런 ESG 관련된 어워즈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시상할 때 이렇게 뭐라고 평가 지표가 있잖아요. 그럴 때 꼭 큰 회사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소소하게 ESG 실천한 그런 기업들,
또 수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지표에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발표에도 나온 거지만 관광업종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관광업종이라는 거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관광차 붙이면 다 관광업종이잖아요. 뭐 항공, 크루즈, 카지노, 호텔, 여행사 뭐 나열하지 않겠습니다만 무지 많은데 그 각 업종마다 ESG를 갖다 붙였을 때 그 업종에서 해당하는 ESG가 있습니다. 똑같은 그 ESG지만 가령 항공사 같은 경우는 가장 관건이 되는 게 탄소 배출 문제가 될 것이고,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또 환경에 어떻게 될 거냐, 이 배출량이나 이런 것 규제가 문제가 될 것이고, 호텔 같은 데서는 같은 환경이지만 시트나 뭐 타올이나 이런 거를 뭐 얼마 빈도로 교체해주고 갈아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물이나 세제 사용하는 것이 또 얼만큼 오염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또 기준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각 그런 어떠한 업종별로 그런 ESG에 대한 이 체크리스트나 지표들이 모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공통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작업들을 좀 중심이 돼서 만들어서 주면 협회에서는 그런 걸로 이제 업계에 확산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있는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오버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만하시라고 사인은 드렸지만 그래도 제주관광학회장님이시라서 제가 그냥 기회는 드렸습니다.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저는 딱 이렇게 각인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섬은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우리 제주의 선조들께서도 그걸 잘 인식하셨고요.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세대도 잘 알고 계시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제 그 ESG를 어떻게 제주에 접목시켜서 제주다운 ESG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타를 몇 가지 사례로 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정승훈 교수님, 시간 많이 못 드리고요. 엑기스 중심으로 얘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몸이 좋지 않아서 마스크를 끼고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문성룡 교수님이 복합 리조트 관련돼 가지고 이제 발표를 해주셨는데, 이런 다양한 사례를 이렇게 발굴하고 이렇게 발표해 주시는 게 상당히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호텔 롯데 주식회사 호텔 롯데 관련돼 가지고 이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한번 찾아봤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롯데 호텔이라든지 면세점, 롯데월드, 그다음에 렌트카 관련돼 가지고 ESG 경영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글에서 찾으시면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사례들 연구들이 이제 최근에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이 다양한 사례를 이제 통합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UNWTO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ESG 경영 관련돼 가지고 우리 관광 산업에 어떻게 적용시킬지 이제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우리 문체부도 마찬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하시고 이렇게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우리 관광 산업 부분에 특히 우리 제주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해서 ESG 경영을 이제 도입했을 때 주요 과제, 그 관련돼 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바를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쨌든 제주도를 지속 가능한 관광 목적지로 조성한다. 제주도의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이라는 비전 하에 이 관광 관련 기업의 ESG 경영을 이제 확산시키는 방안, 그 다음에 우리 문성룡 교수님 말씀하셨던 저탄소 관광이나 탄소 중립 관광, 요걸 기존에 우리 세계 자연유산, 유산 관광이나 문화 관광, 유산 관광,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웰니스 관광에 어떻게 융합시킬 것인가, 뭐 이런 차원에서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내용은, 어쨌든 요게 아시다시피 이제 관광국에서만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아시다시피 이제 해양 관광은 해양수산국에서 다 맡아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도실국 간에도 협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꼭 관광 부분만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성과 측면에서 이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우리 제주특별도 차원에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큰 방향성, 이 큰 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관광기업 ESG 경영 도입 관련돼 가지고 변화 주체로서 관광 기업뿐만 아니라 관광 관련 기업,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상당히 참여 그다음에 역할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아까 우리 송상섭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관광 관련된 기업들은 상당히 그 중소기업입니다. 실제적으로 ESG 경영을 관련돼 가지고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100% 도입하기도 어렵습니다. 1인 기업도 상당히 많고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참여를 유도할 것인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우리 정부나 우리 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많이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우리 제주도에 그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이 관광진흥법에 의한 특별자치도 관광진흥처에 의한 관광 기업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시죠. 예를 들어서 카페라든지 그다음에 식당이라든지 일반 식당이라든지 다 이용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2040 플라스틱 제로 그 프로젝트 추진하고 있지만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제가 뭐 정답을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러한 측면에서도 이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보자면은 우리 도내 기업만 관련돼 가지고는 또 아닙니다. 도외 기업, 그 다음에 우리 그 제주도로 올 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알아서 이제 ESG 경영 관련돼 가지고 다 도입해 가지고 잘 하실 거라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크루즈 선사도 있죠. 그다음에 여객 선사, 다 같이. 왜냐하면은 요게 그 ESG 경영 관련돼 가지고 그 각 기업마다의 어떤 그 홍보 수단이라든가 이런 거 지도관광 경영을 어떻게 추진하겠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제주도가 지도관광 관광 목적지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그런 걸 홍보하는 역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데가 플랫폼 기업이라든가 같이 어떤 협력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가 이런 내용들도 우리 도에서 이제 고민이 필요하다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아시다시피 이제 ESG 경영에 관광 관련 기업만 잘해서가 아니라 관광객,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참여도 상당히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이제 그 관광 상품 형성 과정에서 관광객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야 직접적으로 이제 관광 상품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게 많죠. 그래서 관광객 참여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문성준 교수님 말씀하셨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사약사라든가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어떤 수칙 만드는 우리 송상섭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내용들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지역 주민들이 또 참여가 없어서는 이제 ESG 경영 관련돼 가지고 성공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아까 그 ESG 우리 관광기업마다 또 업종별로 상당히 또 다르지 않습니까? 숙박업이 다르고 여행업이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업체는 숙박업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호텔 쪽으로 보자면은 뭐 5성급 호텔 같은 데는 알아서 잘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등급이 낮은 이런 호텔이라든지 또 다른 업종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게 강제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렇게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어도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제주도가 이제 지도관광 관광 목적지로 발전하는 데 있어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어떻게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고 이런 노력들이 상당히 고민을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유엔 세계 관광기구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문체부나 이런 데서도 그다음에 관광기본법에 근거한 법정계획 6차 관광진흥계획에서도 ESG 경영 관련돼 가지고 가이드라인 개발, 그다음에 업계 확산 뭐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마이산업 관련돼 가지고는 2022년 6월달에 그 한국관광공사에서 마이산업 관련된 그 ESG 경영 가이드라인 요거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력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정부에서 나오고 할 텐데 그래서 문체부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UNWTO에서 먼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큰 틀을 이제 발표를 해줘야 각국 정부에서 이걸 따라가지고 새로운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방 정부에서도 상당히 하기 힘든 일들입니다. 먼저 앞서가서 한다는 자체가 다 제가 보기엔 많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중앙 정부, 지방 정부, 그다음에 사업자 단체, 그다음에 사업자 다 이렇게 이 관광 관련된 이해관계 집단들이 협력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어려운 일이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이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ESG 관련돼 가지고 ESG 개념이라든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 상당히 프로그램 많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관광 관련된 사업체라든지 어떻게 이제 ESG 경영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 그다음에 컨설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요거 관련돼 가지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중앙 정부라든지 지방 정부에서 이제 고민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요거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작은 사업이라도 이 관광 관련 기업이나 관광객, 지역 주민, 지방 정부 등이 다 함께 참여해서 실천할 수 있는 공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성공의 노하우와 성과를 이해관계 집단이 인식함으로써 향후에도 다양한 현목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단어로 압축하면 참여, 실천, 협업, 이런 아마 키워드를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호텔 사례 말씀하셨는데, 호텔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이제 등급 심사를 하죠.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에서 그걸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 평가 항목에 탄소와 관련된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조만간에 그 탄소 저감과 관련해서는 좀 더 항목을 확충하는 쪽으로 아마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마 뭐 지역별로, 기관별로 뭐 행정당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말씀하신 내용에 추가해서 덧붙인다 그러면은, 제주는 또 유산지구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저기 제주 너머에 있는 우리가 소위 얘기한다는 육지에서는요, 관광에 많이 매진하고 있는데, 제주가 어떤 모델을 선보일까,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할까에 대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광역과 지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마 이 제주가 요 ESG와 관련된 좀 도드라진 뭔가 모델을 아마 제시를 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추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게 아마 나오게 되면 그게 아마 다른 육지에서도 어떤 표준처럼 하나의 또 모델로서 벤치마킹 해가지고 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실은 갖고 있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오래 기다리셨죠, 신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뭐 앞서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논의되는 것들의 공통점을 좀 발견을 하면은 이게 상당히 서플라이 측면, 공급자적인 그런 마인드예요. 국가는 이렇게 해야 되고, 기업은 이렇게 해야 되고, 조직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관광산업의 구조를 살펴보면 우리는 제조업이 아니잖아요. 관광객들이 소비를 하고, 즉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산업적인 측면을 고려를 했을 때, 관광객이 뭔가 변하지 않으면은 친환경적인 그런 결과를 이뤄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친환경 ESG 관련한 이슈가 지난 10년간 지속이 되어 왔는데, 제가 반문하고 싶은 것은 과연 우리는 관광객으로서 10년간 친환경적인 행동으로 변화해 왔는가, 이거입니다. 10년 전보다 지금 우리가 여행을 할 때 물 소비를 적게 하고, 음식물을 줄이고, 쓰레기를 적게 배출하고, 전기를 더 절약하고, 이걸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반문을 해보세요, 스스로에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관광활동은 보상활동입니다. 즉 개인이 자기에게 주는 보상활동인 거예요. 그래서 평소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싶고, 더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고 싶고,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관광산업에서 ESG를 우리가 공급자 측면에서는 많이 논의가 되고 있지만, 이런 소비자 측면, 관광객 측면에서 이게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행동이 변화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저는 좀 회의적인 그런 의견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뭐 문성준 교수님께서도 발표에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ESG라는 것은 기업의 평가를 재무에서 ESG로 확장, 즉 재무적인 자본주의 논리도 평가하던 기업의 가치를 환경적인 측면으로 확장해 보자라는 논의였거든요. 근데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우리의 가치를 신용점수라는 그런 자본주의 논리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자본주의 논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호텔에 가면 VIP라든지 항공사의 에어라인 뭐 마일리지 제도라든지 다 자본주의 논리 아닙니까? 더 많이 사용할수록 더 혜택을 주고, 즉 돈을 더 많이 쓴 사람에게 더 혜택을 주자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환경 점수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신용 점수가 아니고 환경 점수로 우리가 관광객의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제도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불가능했는데 지금은 가능해요. 즉 관광객이 호텔에 투숙을 해서 얼마나 물 소비를 하는지, 전기를 소비를 하는지, 쓰레기를 얼마나 버리는지 다 객관적인 수치로 데이터화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기반으로 친환경 점수를 만들고 그에 따른 합당한 베네핏을 주자는 거죠. 자본주의 논리로 했던 그런 혜택을 친환경적인 논리로 같이 제공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과연 친환경적인 행동을 할 요인이 만들어질까? 그런 동기가 생길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확실한 베네핏이 있다면 관광객들이 좀 더 친환경적인 관광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제주도에서 제주 친환경 이크레딧 제도 이런 거를 한번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전국 지자체에 확산할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모범적인 그런 벤치마킹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나중에 플로우에서 질문해 주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크레딧 괜찮네요. 예, 굉장히 좋은 안을 하나 주셔서 저희들이 또 이제 아마 심층적으로 또 이제 연구해볼 만한 또 가치가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시간상으로는 10분이 남았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오신 분들 중에 발표나 또 토론자 분한테 궁금한 사항 아니면 또 부연 설명을 해주실 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 생각하는데 혹시 방청석에서 손을 들고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는 분은 소속과 성함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질의가 없으시고 다 만족하시고 굉장히 이해도 다 하셨겠다 싶어서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따가 이승화 위원장님한테는 또 기회를 또 따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한 가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요. 저 역시 이제 6월 말에 제주 표선에서 국제 학술 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전국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내려오는데요. 제주도에 여러 가지 뭐 지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컨벤션과 마이스와 관련해서도 그린 마이스를 해 주십사라는 또 요청도 있고 협의 사항도 있어서 굉장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동감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51년 역사상 처음으로 그린 학술 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내려오시는 분들한테도 그런 그린 학술 대회에 대한 여러 가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와 더불어 가지고 오늘 많이 말씀해 주셨던 이 ESG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내용도 같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 끝까지 1시간 20분 동안 자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는데 우리 이승화 위원장님께서 계속 앉아 계십니다. 제가 또 귀한 또 한 말씀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주시죠. 네, 그 주제 발표를 비롯해서 우리 패널분들의 소중한 의견들 잘 들었고요. 아까 우리 마지막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ESG 경영에 대해서 수년 동안 논의는 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구체적인 실천들, 제안들은 많이 하지만 구체적인 실천들을 정말 현실에서 얼마만큼 실행을 하고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가, 이렇게 좀 돌이켜보고 있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뭐 제주도에서 뭐 플라스틱 제로섬 만들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런 정책들을 만들긴 하지만 아직도 그 초기 단계가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또 있고, 아까 뭐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한테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많은 숙제들이 좀 주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뭐 교수님들하고 또 논의도 하겠지만 정말 관광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요자들까지, 그리고 도민들도
같이 더불어서 공감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이 뭔가를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만이 정말 우리 오늘의 주제처럼 좀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성아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자, 1시간 이상 이 세션을 지금 진행해 왔고요.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우리 문성정 교수님, 그리고 또 우리 제주관광학회장 송상섭 교수님, 그리고 정승훈 교수님, 그리고 신학승 교수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이상으로요. 인도 태평양 지속 가능한 관광으로의 도약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